회사가 잘 되네? 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게 되는 거죠.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벤처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 투자 조합까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 조합 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걸 해야 돼 하시겠지만 그 혜택과 효과를 보신다 그러면 나도 해볼까? 이렇게 아마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야노도 그거죠. 정확히 발음하십시오. 네. 자, 일단은 개인 투자 조합. 네. 뭐 이렇게 말도 생소한데 혹시 조합원이 돼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생필품 살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저렴하게 해주는. 우리 생협, 한살림 협동조합, 그렇죠. 초록말.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조합이고요. 네. 뭐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조합원이 되면 뭐 혜택을 준다 네. 하는데 그런 거창한 조합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은 뭐 벤처 캐피탈처럼 막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이러기보단 네. 개인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박승사하고 제가 우리 투자 조합 하나 만들자 네.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 절차를 갖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돈으로 누군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른 혜택과 그 다음에 투자 받은 회사도 어떤 혜택이 있다는데 네. 과연 개인 투자 조합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개인 투자 조합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니까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윈윈일까요? 일단 투자한 투자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을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투자한다. 네. 그럼 우리한테 혜택이 있는 거네. 그렇죠. 혜택을 줘야죠. 네. 열심히 기업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국가의 기반을 키우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혜택 없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투자한 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벤처라는 게 사실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10개 중에 뭐 9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9번 투자를 망한다는 소린데 네. 아무 혜택 없이 해주면 누가 하겠냐. 자, 그래서 세제상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나요? 일단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오.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70% 소득공제,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은 30%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라는 걸 뭐 설명을 전에 드렸지만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이 1억이다. 그럼 3천을 투자했다. 그럼 3천에 대한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천에 7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야, 연봉 1억인 사람이 만약에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만 원인 사람이 4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뭐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2천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거의 세금 없이 왜냐면 소득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항상 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거에 하나의 혜택이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최저한세가 적용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뭐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투자 확인서를 꼭 받아야 돼요. 네. 투자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액감을 못 받습니다. 소득공제를. 그렇구나. 열심히 투자했으면 당연히 근거 서류도 받으셔라.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질문이 만약에 어떤 기업에 제가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네. 그래서 100% 공제를 받았는데 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소득이 내가 계속 높아서 투자도 좋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계속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자 가능할까요? 매년 투자하면 되죠. 뭐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투자한다는데. 그렇군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투자하면 그 당해 년도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근데 같아요. 단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투자하고 바로 돈을 빼면 이건 좀 사기잖아. 그렇죠. 올해 연말에 넣어가지고 공제 받고 내년에 다시 돌려받고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투자한 돈은 최소한 3년은 묶입니다. 그렇죠. 그게 조건이에요. 뭐 그 정도는 뭐 3년마다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방법적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투자만 하고 뭐 이자를 받냐 아니면 무슨 혜택을 받느냐 뭐 소득공제는 알겠는데 뭐 다른 혜택은 뭐냐 이렇게 하실 텐데 보통 투자를 하면 뭘 받나요? 기본적인 건 사실 주식이죠. 원래는 주식을 받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전환사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채권을 내가 돈 빌렸으니까 채권 받고 그 대신 그렇죠. 이게 네가 상장을 한다. 네. 그럼 주식으로 바꿔줘라.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죠. 일단 빌려줘. 사채. 근데 3년 뒤에는 전환할 수 있게 해줘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식 받았는데 쫄딱 망해. 그럼 뭐 완전 휴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일단은 사채인데 이자를 받다가 3년 되는 시점에 회사가 잘 되네? 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때 또 마침 상장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대박 나는 거고. 은퇴하는 거죠. 뭐.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처음 말씀드렸지만 망해버리면. 휴지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네. 네, 뭐 저희가 이런 벤처 투자를 권장한다라는 게 뭐 기업과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네. 본인들의 사업 혹은 가족 자녀의
법인, 사업체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투자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좀 확장하시면 네, 활용도는 많아질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응용편은 향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 방금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을 얘기했는데, 네. 투자자 말고 투자 받은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은 물론 이제 자금을 조달하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혜택 없을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가능성이 있는 회사니까 투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는 벤처가 바로 됩니다. 남들은 힘들게 어떻게든 해보려는 벤처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벤처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벤처 받으면요. 일단 법인세 감면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금융권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원이나 우대금리나 뭐 이런 네. 것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투자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한 혜택,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투자자도 좋다. 그래서 윈윈 전략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개인 투자 조합인데 아, 그렇죠. 이게 어려우면 말짱 꽝이잖아 사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이라고 네.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 규모도 상당하고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개인 투자 조합은 조합이라는 특성이 단어가 어렵지 사실은 설립하거나 결의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출자금이, 즉 저희 둘이 혹은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총 이제 49명까지 최대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네. 각자 얼마를 넣던 간에 최소의 출자금은 1억 이상이어야 된다. 1억 이상. 저희 둘이 하면 5천 이상 넣어야 네, 되는 네, 거고요. 네. 3명이면 300이 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출자 한자당 금액은 이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투자하는데 최소 한 사람이 투자하는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은 넣어야 된다. 10만 원 넣어놓고 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좀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수는 이제 2인 이상. 2인 이상. 네, 최대 49인 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조합을 운영하는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순수하게 운영은 안 하지만 자금을 투자한 유한 책임 조합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개인 투자 조합이 설립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보다도 이 업무 집행 조합원 GP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건을 갖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운 거네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뭐 어떤 자격을 취해야 되고 어떤 경력을 갖춰야 되고 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네. 양성 이수 교육을 듣게 되면 네. 그걸 가름해가지고 자격을 주어지기도 합니다. 인강만 들으면 된다. 뭐 인간까지란 표현은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전문 이수 교육을 받게 되면 충분하게 GP 자격을 취할 수 있고, 그렇지. 그걸 통해서 개인 투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버스면서 시간 많으니까 아니 들으시면 어쨌든 되겠네요. 이게 내 돈을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어렵게 하면 어떡해. 쉽게 그렇죠. 해줘야지.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합원도 어떻게 구성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네. 뭐 몇 명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좀 정해지면, 뭐 흔히 법인 설립할 때면 정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조합의 규약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조합 설립합니다라고 해서 운영기관에다 신고를 합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가가 나면 그 뒤에는 출자금을 넣고 절차에 맞춰서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어졌는데, 사실 말은 쉽지만 하는 과정에서는 좀 복잡함은 있겠지만 번거롭겠네요. 네, 전문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일 때는 충분히 우리 둘도 가능한데 여러분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쭉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벤처 공제 뭐 이런 거는 사실 증권사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뭘 믿고 하냐는 거지. 그치. 뭘 믿고 내가 그 조합에 돈을 넣냐고.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도 뭘 그렇죠. 투자해서 손실 잃을까 봐 걱정하는데. 그건 그나마 상장이기라도 하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의견이 되겠냐고. 그렇죠. 어디 투자할지.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건 아까 들으니까 그냥 2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둘이 상의하면 되잖아. 얘기 한번 해볼까? 이건 아니야. 그럼 안 할 수 있잖아. 그게 엄청난 메리트 같아요. 그렇죠. 저희 둘, 어. 뭐 조금 확장하면 저희 가족들 이렇게도 가능한 거고요.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데다 투자를 하고 망해도 그래 오케이. 할 수 있는 데만 투자하면 되지 않나. 이게 굉장한 메리트로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뭐 박사무사가 큰 틀에서 돌려서 얘기는 했지만 뭘 돌려요? 오늘의 하늘평을 얘기한다면 네. 저는 개인 투자 조합은 가족법인과 함께 고려해 보십시오. 도랑치고 가재 잡고.